오늘은 이 홍명보 감독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홍명보 감독 선임 잘된 일 47%.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몽규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딱 동일하죠. 퍼거슨 감독이 데려와도 긍정은 50이고 부정도 한 50 정도 된다. 이게 정몽규 회장이 이런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몽규 회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한 거죠.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고 우리 축구계에 이건 악영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축구를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축구가 내 관심사가 아니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가 관심사가 아니신 분들은 왜 홍명보가 이렇게까지 욕먹어야 되나? 우리 레전드인데 그냥 너무 욕으로 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47%라는 긍정 이제 조사 심지어 아무 데서나 한 것도 아니잖아요. 갤럽의 조사예요. 아무 데서나 한 조사도 아닌데 이 정도로 이제 높은 긍정 여론이 있다. 이제 우리가 축구계 밖에서 축구를 엄청나게 관심 있지 않으신 분들도 이게 왜 문제냐? 조금 더 가볍게 좀 이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홍명보가 싫은 이유라고 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이유가 없이 싫어하는 건 아니다. 일단 나눠서 보면요. 1번은 절차의 문제. 이 절차가 어떤 거냐?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 바로 직전에 외국인 감독 2명이 있었죠. 바그너와 포엣 그리고 홍명보 3인 후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공정한 잣대에서 공정하게 이 감독들을 판단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홍명보 감독이 능력이 없으면 K리그 우승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어느 정도 능력도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공정한 잣대에서 이 3명의 감독을 판단을 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엄청난 반발은 그래도 좀 적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바그너 같은 경우에는 50장 PT까지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제 기사를 보면요. 심지어 바그너가 협회가 요구하는 수준 세전 200만 달러의 연봉을 맞추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연봉도 맞춰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축구 철학과 훈련 모델을 담은 50페이지 분량의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한국 선수 50명의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까지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양민혁을 포함한 이 우리의 유망주까지 파악을 해서 발표를 했고 한국은 레프트백이 취약하고 김민재의 파트너도 구해야 된다. 굉장히 심도 높은 우리 대표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PT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시 마치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3D 모델링까지 해왔다. 그러니까 3D 모델링은 뭐냐면 내가 한국 축구를 맡았을 때 3D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FM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일 거다. 빌드업 할 때는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이렇게, 압박할 땐 이렇게 하나하나 아예 3D를 만들어 왔대요. 그래서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요. 마씨가 정혜성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월 달에 아시안컵의 모든 경기를 분석해서 아쉬운 플레이만 모아서 1시간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시간의 이 우리가 아쉬웠던 플레이에서 나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3D로 만들어서 왔어요. 정말 그래도 의지가 돋보이죠? 그리고 심지어 제시마 씨는 프리미어리그 시절 연봉의 3분의 1 수준을 받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분의 1 수준이면 리즈에서 받던 금액이 66억이거든요. 그러면 얼추 지금 홍명보 감독이 받는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나와요. 연봉도 결국엔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때도 제시마 씨의 이 3D 모델까지 봤는데 우리가 협상을 2주 동안 했습니다. 2주를 넘어서 심지어 3주까지 갔어요. 20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시마 씨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한국만 볼 수는 없는데 캐나다에서 지금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한국하고 얘기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결국에는 제시마 씨도 놓쳤죠. 포엣 감독도 마찬가지죠. 포엣 감독도 우리 대표팀에 설명을 많이 와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감독들은 정말 이런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 면접도 없었다. 이게 문제죠. 면접도 안 봤다. 그래서 오늘 홍명보 감독이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감독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이런 조건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임생 위원장도 이미 이런 얘기를 했죠. 포엣과 바그너 이 2명의 외국인 후보자와 같은 절차로 면접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건 심지어 라이브로 대답한 것도 아니에요. 서면으로. 그러니까 질문지를 받은 다음에 글로 적어서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면접을 본 건 아니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탁이라는 뜻은 홍명보 감독을 이미 정해놓고 홍명보 감독에게 당신이 이미 감독으로 정했으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이게 절차의 지금 문제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을 내가 수락했다. 제시마 씨나 바그너, 포엣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우리 대표팀 분석하고 열심히 PT도 만들고 우리 대표팀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막 고민을 해왔는데 홍명보 감독은 절차가 하나도 없이 와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홍명보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 지금 현재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 대표팀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 대표팀의 축구를 만들 것이냐 이런 질문에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홍명보 감독이 급하게 선임이 됐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7월 5일날 이인생 2원장 만나고 7월 6일날 수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그너, 제시마 씨, 포엣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 대표팀을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감독보다 우리 대표팀의 이런 선수 개개인의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전술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보인다. 절차의 문제가 일단 아주 안 좋은 건 우리 사회 통념상 누구 한 명을 정해놓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은 들러리 만들고 한 명을 정해놓고 뽑는다. 이거는 사회의 통념상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능력이라도 좋으면 사실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중화가 돼요. 절차가 그래도 조금 안 좋아도 좋은 감독 데려왔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절차가 별로면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야 합니다. 외국인 감독들보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바그너, 포엣, 마치보다 객관적으로 떨어진다. 능력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도 K리그에서 좋은 성적 냈고 나도 월드컵 20세 이하 나가서 성과를 거뒀어. 올림픽도 동메달 땄어. 과거에 2014년에 월드컵 본선까지 나갔어. 울산에서도 2연패를 했어. 이런 감독 경력을 이렇게 우리 대표팀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명만 생각을 해보면 바그너 감독이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성과입니다. 딱 그 하나만으로도 얘기가 돼요. 홍명보의 올림픽 동메달, U20 8강, 바그너의 PL 승격과 잔류. 해외에서 봐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축구계에서 프리미어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요. 손흥민, 황희찬 이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만. 박지성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그너가 어떤 팀을 이끌었냐? 허더스필드라는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챔피언십에서 올라올 때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스쿼드도 부족해요. 그래서 가디언지에서 이때 당시에 바그너 감독이 이끄는 허더스필드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하니까 시즌 전에 어떤 예상을 했냐면 19등을 예상했습니다. 이게 예상 순위거든요. 이때 당시에 허더스필드가 19등이에요. 그런데 시즌 종료 결과 허더스필드가 16등을 했습니다. 잔류를 했어요. 이 프리미어리그는 심지어 돈도 엄청 많이 써요. 근데 허더스필드는 돈을 못 써서 영입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그너가 프리미어리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 약한 팀이다. 하지만 가디언지가 시즌이 끝나고 보니까 바그너가 감독을 맡으니까 이 허더스필드는 프리미어리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용감한 팀이고 분명히 가능성 있는 팀으로 바뀌었다. 정말 이거는 극찬입니다. 돈을 못 쓰는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는 세계 최고 레벨이거든요. 근데 올림픽 동메달, 세계 축구의 흐름 자체가 올림픽에 대해서 힘을 빼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면 올림픽에 나가느니 프로 무대에서 활약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너무 이건 간단한 논리죠. U20 월드컵도 분명히 저것도 홍명보 감독 성과예요. 당연히 성과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축구의 트렌드가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잘하는 선수들은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에서 경기를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홍명보 감독의 성과보다 정말 딱 하나 바그너의 사례만 들어도 바그너의 이 성과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뛰어납니다. 사실 포엣 감독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컵 준우승도 했죠. 제시마 씨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제시마 씨는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제 잘츠부르크를 이끌고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제시마 씨는 아예 급이 다르고 바그너와 포엣만 봐도 홍명보 감독이 성과가 더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죠. 홍명보 감독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인 감독을 원하는 건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어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임생 위원장은 뭐 라볼피아나 변형 3백 이런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도 드러나요. 사실은 뭐 어려운 단어를 안 써도 당연히 바그너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을 왔다 갔다 했던 감독이고 분데스리가에서 감독했던 감독입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 포엣 감독도 마찬가지죠. 라리가에 있었고 프리미어리그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유로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조지아와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유로에 나갈 뻔했었고 당연히 유럽 감독들이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더 눈앞에서 보고 더 전술적인 포인트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트워크도 당연히 많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벤투 감독 때 벤투가 좋았던 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세계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훈련 방법과 그러한 축구 모델을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선수 출신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네트워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홍명보 감독이 어디 갔냐면 코치를 구하려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애초에 이 유럽 코치를 데려온다는 것도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거든요. 이럴 거면 왜 유럽 코치를 우리가 데려오냐. 차라리 유럽 코치 대신에 감독을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 트렌드를 따라갈 거였으면. 너무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근데 홍명보 감독이 그렇다면 금전적으로 외국인 감독보다 덜 받냐? 아니죠. 이임생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 절차상의 문제에서 홍명보 감독이 감독직을 내가 수락하겠다.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가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수락을 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구했던 조건이 포엣과 바그너 면접 보고 왔을 거니까 그 감독의 비슷한 수준,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해달라. 적은 연봉이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바그너와 포엣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냥 시장 논리만 생각해봐도 홍명보, 바그너, 포엣, 제시마 씨 4명 뒀을 때 언어 문제 이런 거 빼고 그러면 만약에 제시마 씨가 가장 최근까지 있었던 리즈 유나이티드가 4명 중에서 순번을 정해서 감독을 데려간다. 당연히 홍명보 감독이 꼴등입니다. 근데 왜 홍명보 감독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 더 미친데 왜 연봉이 똑같으며 심지어 연봉이 똑같은데 면접도 지금 안 본 상태니까 선수단의 파악도 덜 돼 있고 어떻게 이 대표팀을 이끌지에 대한 생각도 지금 수락한 지 10일도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고 코치가 없어서 코치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포엣 이런 감독 데려오잖아요. 내가 데리고 있었던 코치들 그냥 같이 오면 돼요. 코치한테도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비효율적인 것을 왜 우리가 선택을 하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아니 그렇다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마지막에 우리의 감독 후보들이거든요. 여기서 김도훈 감독과 홍명보 감독 국내파 2명을 제외하면 아모림은 150억 넘게 받는 사람입니다. 못 데려오고요. 펠릭스 바스, 페트코비치 소속팀에서 5경기, 6경기 한 선수 감독들이에요. 못 데려오죠. 카사스와 아놀드, 이라크와 호주 감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대표팀으로 감독을 내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얘네도 이제 월드컵 3차 예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남는 게 포엣, 데브어, 블린트. 근데 여기서 약간 이 명단이 애매하니까 남은 감독들이 그렇게까지 막 뛰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에 빌모츠, 모라이스도 있는데 모라이스와 빌모츠는 아예 그냥 좀 실력이 떨어지고 데브어, 블린트도 마찬가지예요. 다 빼면 포엣만 남아요. 포엣만 남았으니까 아 이거는 너무 후보가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한 명 더 바그너를 추천을 받아서 2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그냥 구색 맞추기였던 거죠. 3명 맞추기. 바그너, 포엣, 홍명보 3명 정도 맞춰놔야 우리가 아 바그너와 포엣이 우리 기준에 안 맞아서 안 뽑았어. 이게 되니까. 근데 사실 아까 그 명단도 보면 이럴 거였으면 저 명단에 포엣과 바그너급의 감독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을 정도의 감독들을 저 명단에 넣었으면 돼요. 다른 감독들을. 근데 그렇지 않았죠. 능력 있는 감독을 뽑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감독을 데려올 생각이 있었냐 애초에. 홍명보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뛰어나냐. 그것도 아니니까. 왜 도대체 능력에서 압도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는 홍명보 감독이 왜 됐냐. 심지어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없냐. 박지성 디렉터의 한마디로 반박이 되죠. 이렇게까지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을 원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박주호 위원은 외국인 감독들의 명단을 계속 추천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왜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황인범 이 정도 명단이 사실 유럽에서도 많지 않아요. 정말 이 명단 자체가 매우 좋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들이 특히나 프리미어리그까지는 못 가지만 우리가 진짜 그 정도 급의 감독을 데려올 수는 없어요. 빅리그에서 우승하는 감독들 안첼로티, 과르디올라, 클롭
이런 감독들은 애초에 못 데려오고 약간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래도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우리 대표팀을 한 차원 더 바꿔줄 수 있는 감독들, 이 정도 감독들은 우리를 되게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마 씨가 연봉의 3분의 1을 깎고 오려고 했었던 거예요.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게 박지성 디렉터가 지난주에 말했던 거죠. 왜 근간이 흔들리냐. 좋은 선택이라고 불리는 건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선택을 하죠. 똑같은 돈이 들어가고 똑같은 기회비용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능력만 봐도 포획과 바그너가 우리 대표팀을 맡는 것보다 홍명보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맡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홍명보로 가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감독, 본인들이 다루기 쉬운 감독, 그런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했다. 근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게 클린스만 때도 똑같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박지성 디렉터가 얘기했죠. 우리가 프로스포츠니까 사실 이거는 성공을 하냐 마냐는 아무도 몰라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홍명보 감독이.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우리가 클린스만 때도 클린스만 분명히 저 감독이 30억을 받아서 올만한 감독이 아닌데 이름값만 높은데 왜 데려왔을까. 근데 그때도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 경기력이 안 좋을 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결과가 어쨌든 성공 확률이거든요. 성공 확률.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성공 확률이 낮은 감독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뭐 기적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결국 고꾸라졌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그런 걸 보면 아주 안 좋은 사례를 클린스만 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홍명보 감독 때도 이렇게까지 유난 떨 일이야? 홍명보 감독이 뭐 성공하면 어떡할 건데? 박지성 디렉터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성공을 해도 이거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 홍명보 감독이 또 이렇게 선택되잖아요? 그럼 다음 감독도 또 이렇게 선택해요. 가능성이 낮은 선택을 계속한다는 거죠.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대표팀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지성 디렉터가 이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대표팀의 이 스쿼드는 위기가 아니다. 우리 선수들은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다. 외국인 감독이 이렇게 관심 많이 보여주는 거 봐라. 그런데 문제는 스쿼드가 나빠서 한국 축구의 위기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한국 축구의 근간이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계속 이상한 선택을 하고 클린스만 때 실패, 3연 사퇴했을 때 실패, 계속 실패하는 선택을 계속하니까 이게 우리가 그 근간이 무너지고 있지 않냐. 아무리 스쿼드가 좋아봐야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면 이 스쿼드가 발휘가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축구의 근간이 무너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선택되면 안 된다. 홍명보 감독이 성공해도 이번 선임은 영원히 비판받아야 한다. 이게 우리 축구계가 홍명보 감독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홍명보 감독은 27년까지밖에 안 해요. 27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건데? 미래가 홍명보 감독이 선택됐을 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축구계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축구계가 다 망하니까. 홍명보 감독이 선택돼서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이러면 계속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손흥민이 계속 나오진 않아요. 이강인이 계속 나오진 않고 김민재도 계속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당연히 느끼고 있는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결과가 협회에 좋지 않은 선택에 스노우볼이 구른 결과다. 클린스만 때 30억 주고 연봉을. 그래서 위약금을 100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대. 그래서 돈이 없어서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퀄리티가 낮아져요.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아니 이 감독은 좀 별로고 우리가 이 감독은 좀 안 좋고 어쩔 수 없이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 때 선택을 잘못해서 스노우볼이 굴러서 이렇게 온 거예요. 돈이 없는 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 멘트가 중요한 거다. 한국 축구계에. 그리고 마지막은 태도의 문제. 홍명보 그리고 협회. 7월 5일에 경기 전 울산 팬들 걱정하지 마라. 안 떠난다. 7월 5일 저녁 7월 6일 감독직 수락. 하루 만에 본인의 그 이야기가 바뀌었죠. 이 하루 만에 이 마음이 바뀐 게 엄청 뭐 비판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하고 싶잖아요. 할래? 이러면 하고 싶어요. 당연히. 내가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니까. 이거는 자기의 욕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커리어에 대한 생각.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뭐라 했냐면 인터뷰에서 나의 행복을 포기한다.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대표팀을 위해 내가 희생한다.
라고 얘기했죠.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고 싶은 일이 대표팀을 이끌면서 대표팀의 철학을 입히는 거다. 그 유명한 MIK, 메이드 인 코리아 전술을 A 대표팀부터 유소년 대표팀까지 우리가 철학을 입히는 단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내가 이끌고 싶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다. 그거는 본인의 행복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변명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울산은 우승 경쟁 중이죠. 홍명보 감독의 한마디에 그냥 감독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울산은 우리 한국 축구의 아주 안 좋은 조항상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축구협회가 나를 선택했을 때 내가 수락만 하면 울산이 잡을 수가 있는 조항이 아예 없어요. 울산은 무조건 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축구계의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간 거거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나의 행복을 포기한다. 대표팀을 위해 내가 희생한다. 라고 가니까 당연히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약간 영웅처럼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대표팀에 위기의 상황에 내가 수락을 했다. 이임생 이사가 나한테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길래 내가 오케이를 했다. 날 희생해서. 영웅처럼. 그런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고, 본인이 울산에 어떻게 얘기하면 뒤통수를 치고 갔는데 그거에 대한 미안함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협회는 책임을 안 지죠. 숨어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선임 과정에서 이렇게 끝까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한 번도 정몽규 회장 발표 안 했어요. 나와서 브리핑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 홍명보, 이임생, 정혜성 위원장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나와서 욕 다 먹었죠. 브리핑한다고. 우리 협회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왜 대표팀에 가고 싶었습니다. 홍명보. 정혜성, 이임생은 왜 우리가 이런 감독들을 놓쳤고 왜 홍명보를 선택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당연히 축구협회 소속이니까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다 이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고, 물론 이 분들도 당연히 비판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지만 정몽규 회장은 그냥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감독 선임 인터뷰 없어요. 비판받을까봐. 감독 선임 인터뷰가 정말 없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새롭게 감독이 왔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이번뿐만 아니라 3연 사태, 이강인, 손흥민 싸움, 아시안컵 실패, 수도 없어요. 수도 없는 그 문제점들을 나와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부 고발을 한 박주호 위원에게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입막음까지 하고 싶은 거죠. 감독들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협상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데려올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홍명보 감독도 울산 팬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이 기회를 잡고 싶었다. 죄송하다.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아마 지금 이렇게까지 분개하는 마음이 더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봤을 때 절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능력의 문제,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 태도의 문제까지. 우리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왜 이런지 아니까, 왜 이렇게 지금 하는지 아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세상에는 더 많아요. 축구를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 선임이 잘 된 일이 47%. 이런 결과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잘 된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은 축구계에 정말 절대적인 레전드거든요. 한국 축구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애정했던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또 이런 애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홍명보 감독이 괜찮지 않아?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홍명보 감독이 지금 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일단 오늘 해봤다. 이번 이 사태는 뭐 저 같은 축구로 돈을 버는 사람들, 축구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일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정말 수많은 팬분들한테도 나의 이 취미 생활, 내가 좋아하는 이 분야가 진짜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홍명보의 호불호, 이게 아니라 우리 축구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속상한 거다.